예, 반갑습니다. 경영학적 순원제 드디어 이제 9주차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덧 3분의 2를 이제 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한 5번 정도만 하면 이제 끝이 아닐까, 이번 학기도. 한 두어 주 하면은 이제 다시 정상적인 수업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했는데 다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또 이태원에서 코로나가 발생을 해가지고 더더욱 또 길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조교님께서 숙제를 좀 시켜달라 그래가지고 미리 숙제를 이번 주에는 제가 먼저 드릴게요. 결혼을 아직 안 한 사람들은 나는 결혼을 5년 내에 꼭 할 거다, 그렇지 않다, 두 개를 쓰시고요. 두 개 중에 하나 답을 하면 되고요. 결혼한 사람은 나는 다시 결혼한다면 지금 있는 배우자랑 하겠다, 그렇지 않다, 두 개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씩만 하는 거예요. 결혼 안 한 사람은 뭘 쓴다고요? 나는 5년 내에 꼭 결혼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 2번, 결혼한 사람은 나는 지금 배우자랑 결혼을 다시 살 것이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유도 써야 하나요? 이유를 써도 되고요. 그래서 답을 쓰시고 이유를 쓰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이태원에 코로나 사태, 그 이태원의 클럽에서 어떤 젊은이가 아주 잘 나가는 티맥 소프트라는 괜찮게 미들웨어 쪽으로 잘하는 어떤 회사인데 그 직원이 가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지금 걸려있죠. 심지어 이 친구도 걸려있대. 이 친구의 친구도 또 걸려있고, 네이버에 다니는 어떤 친구도 걸려있고. 그래서 이 속에서 보면서 이 친구가 용인 사는 친구죠. 용인 사는 친구인데 강남에 와서 이태원에 가가지고 클럽을 5군데를 돌아다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노는 패턴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만, 또 보니까 인천에 사는 친구가 또 걸렸어요. 누나도 걸리고 동생도 걸리고. 인천에 사는 또 친구도 걸리고, 또 어떤 또 간호사는 그 전날 가고 그 다음날 또 갔기도 하고 클럽을. 그래서 다양한 행태의 젊은이들이 패턴들을 코로나 진단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죠. 이거 보면서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과연 이 젊은 친구들이 배우자를 고를 때 만약에 클럽을 가는 친구, 클럽 가보셨어요? 네. 전 대학교 다닐 때 이렇게 나이트 클럽을 가기도 하고 이랬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개강할 때마다 한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개강 파티인가요? 이렇게 개강 팀인지 하면서 이태원에서 했던 적도 있는 것 같은데, 그때는 대규모로 학과 전체가 가기도 하고 했던 그런 문화들이 있던 시절이죠. 요즘은 문화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태원이라는 한 사태를 통해 가지고 특히 젊은이들의 다양한 활동 영역들, 노는 패턴들을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결국에 이제 결혼관 같은 것도 많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결혼한 사람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주변에 만약에 조카나 동생이나 자녀가 있다면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배우자를 선택을 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결혼을 연구하는 그런 과정은 아닙니다만, 결국에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굉장히 한 세대죠. 젊은 세대들이. 이 친구들 결국에는 직장을 다니게 되고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데, 어쩌면 이 친구들이 미래 세대를 짊어지고 있는 친구들이 아닌가. 이 친구들의 사상들이라든지 생각들,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의 이제 노는 패턴이죠. 노는 문화의 패턴. 놀이 문화죠. 놀이 문화의 패턴을 이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결국에는 직장 생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친구들이 결국에는 사회 구성원과 동시에 직장 생활을 해서
이 친구들이 만족스럽게 하느냐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또 다른 영향들이나 결과를 그 회사에 통해서 가져오기도 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은 또 소비자이긴 합니다. 소비자. 놀이 문화의 소비자일 뿐만 아니라 이 친구들이 각종 또 제품이나 서비스의 또 소비자이자 구매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직장 내에서는 이 친구들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산자이지만 또 이 친구들이 또 여행이라든지 놀이 문화라든지 각종 제품들 이런 거에서는 또 결국에는 소비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 통해서 여러 가지를 좀 배우게 되는데요. 코로나 사태 통해 가서 각국을 비교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특히 이제 중국하고 대만 같은 경우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정됐다 그럴까요? 중국은 물론 코로나의 발원지입니다만 대만 같은 경우하고 한국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어요. 야, 니네들은 왜 이렇게 대만과 한국이 이렇게 코로나를 나름대로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만 왜 극복을 잘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만과 한국이 왜 이렇게 나름대로 코로나를 잘 극복했을까요?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 성공적인 극복 과정에 가장 큰 팩트를 뭘로 보고 있냐, 외국에서 보고 있냐면요. 여러 가지로 보고 있는 것 중에서 물론 통제라든지 이런 것도 관리 시스템도 한 부분으로 보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뭘로 보고 있냐면요. 유통체계를 보고 있어요. 유통체계 혹시 뭔거 아세요? 뭐 로켓 배송 같은 거 하는데 쿠팡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는 크게 사재기가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인터넷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큰 쇼핑센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화장지 같은 거를 가져간다 그러면은 화장지를 그렇게 재고를 많이 쌓아놓지는 않아요. 한 뭐 몇백 개 쌓아놓는데 실제로 몇천 명이 와서 가져가면은 몇백 개는 금방 동이 나요. 그리고 화장지가 부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화장지를 가져가면 눈에 다 보여요. 화장지를 2개를 콱 카드에 싣고 가면은 있는 화장지 다 싣고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보니까 화장지가 텅 비었어. 그러니까 화장지 가지고 막 쌈박질을 하고 막 머리를 덮고 난리가 났잖아요. 아니 저렇게 선진국에서 무슨 화장지를 가지고 난리야. 이런데 실제로는 화장지 재고가 그렇게 많지 않고 화장지가 부피가 크기 때문에 눈에서 딱 띄어요. 그러니까 제가 화장지 다 들어가네 이런 게 보이는 거거든요. 우리는 왜 그런 게 없었느냐? 배송해서 우리 집 앞에까지 갖다 줘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화장지를 마트에서 사는 경우는 크게 많지는 않고 사더라도 금방금방 가져온다는 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크게 사재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관리를 잘했다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유통 부분에서 보는 사람이 마케팅이나 유통이나 이런 쪽을 바라보는 사람에게서는 모바일 쇼핑이라든지 인터넷 쇼핑 이런 그 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서 특히 배송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이런 게 없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경영학적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특히 경제학적 측면, 경영학적 측면에서는 여러 시사점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다른 수업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항공 관련된 주식을 지난주에 다 팔았대요. 지난주 한 2주 사이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최근 몇 주 사이에 항공 관련 주식을 다 팔리기도 했고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항공 관련 여행과 관련된 여러 산업들이 많이 침체된다는 얘기죠. 물론 언제 살아날지는 모르지만 2, 3년 동안은 크게 살아날 것 같지 않다 보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 같은 데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제가 서초구 관련해서 제가 또 특강도 하고 그러는데 그 서초구 전체에서 부동산 최고위 과정에서 베트남을 여행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베트남 부동산 시장에 관해서 굉장히 면밀하게 관찰을 하고 왔던 적도 있는데 최근에 베트남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많이 가격이 폭락을 했대요. 이유가 뭐냐면은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외국 사람들이 베트남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는데 아마도 추후에는 베트남에 부동산을 사러 오지 않을 것 같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물건 빨리 팔아달라고 그대로 씌워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결국 코로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부동산 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고 여행이나 서비스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고 한국에는 상당히 많은 기업인들이나 상당히 많은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도 겨울에는 베트남이라든지 뭐 캄보디아라든지
일부 태국이라든지 뭐 심지어는 말레이시아 쪽 같은 데 가서 굉장히 많이 살았거든요. 여러분 뭐 2달을 거기 가서 지내고 오신 분들도 제 주변에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이번 사태를 통해서 거의 다 돌아오고 안 나가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외국 유학 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도 돌아오게 되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 관해서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여요. 특히 이제 이태원의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젊은 친구들의 이제 사고방식도 보게 돼요. 아, 노는 건 이렇게 노는구나. 인천에서 이태원을 가서 노는구나. 그리고 누나와 동생도 같이 따로따로 클럽을 가서 노는구나. 심지어는 제주도에서도 또 저렇게 노는구나. 또 제주도에서도 심지어는 이 이태원의 코로나가 제주도까지 청정지역이라고 자랑하던 제주도까지 영향을 빡 미치잖아요. 그래서 한 지역에 어떤 그 문제점이나 한 지역의 제품이나 서비스나 아니면 안 좋은 악영향도 동시에 다발적으로 미칠 수 있구나. 이태원이라는 한 지역이 아주 작은 지역에서 발생했는데 전국적인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부의 기원에 관해서 옛날에 잠깐 얘기했습니다. 어떤 좋은 것들이 그러니까 뭐 청바지의 유행이다. 아니면 어떤 좋은 액세서리의 유행이다. 아니면 머리 헤어스타일의 유행이다. 유행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떤 경우는 잠깐 단발적으로 유행하고 맙니다만 어떤 경우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확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한 규칙성은 또 되게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창발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창발성이라 좀 설명을 잘 못하니까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복잡해 이론까지 와요. 그러니까 특별히 설명이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좀 납득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부의 기원에서 보면은 기업가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500명을 교육을 시켰는데 똑같은 교육을 시켰는데 어떤 친구는 그 교육을 듣고 좌파가 되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우파가 되기도 해요. 어떤 애는 나는 기업가가 돼야 되겠지 하는 놈 있는 반면에 어떤 애는 나는 절대 기업을 하면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똑같은 약을 뿌리는데도 달라지고 똑같은 씨를 뿌리는데도 달라지게 돼요. 텃밭이다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생태계의 영향들이 있겠죠. 그래서 코로나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안 좋은 거, 좋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안 좋은 것도 굉장히 불규칙하게 전국적으로 확 확산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복잡계 이론과 창발성이 동시에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부의 기원을 연구를 하면서 조금 더 연구를 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봤잖아요. 코로나 사태가 이만희 때문에 그 신천지 때문에 확 확산될 때 도대체 신천지 이만희는 어떻게 그 사이비 종교가 40만 명을 전파를 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건을 판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만든 물건에 40만 명의 적극적인 구매자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만들까요? 이거는 사실은 그냥 제가 여러분들이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하나 연구하면 아마 세계적으로 히트를 하지 않을까. 실제로 많은 부자들 중에서는 다단계들도 되게 많아요. 이만희는 일종의 다단계 사이비 종교라는 그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메이 같은 다단계, 어쩌면 삼성전자 같은 제품의 다단계하고 거의 비슷할 수도 있어요. 섬에 한국에 유행하다가 대리점 갔다가 그 밑에 소매점 갔다가 뭐 하는 그 거의 뭐 유사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최근에 보면 뭐 이렇게 그 정수기 같은 판매하는 조직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그다음 지점 갔다가 뭐 그다음 외판을 갔다가 하면 높은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사이비 종교도 이렇게 시스템과 체계를 잘 갖춤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폭발적으로 성장도 할 수 있구나라는 시작점을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이 만드는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만들까를 연구를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자문을 하는 사람이라면 특정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이 회사의 제품을 동시다발적으로 확산을 시키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를 이만희의 사이비 종교 전파 아니면 이태원의 젊은이가 한 명 놀러 갔다가 수백 명한테 전파시키는 이 전파력을 가지고 이 시스템을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은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자본주의가 아닌가. 여러분들 혹시 피라미드 만들려면은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하겠죠? 돌멩이 하나에 얼마나 많은 힘이 필요합니까? 근데 피라미드가 만들어졌잖아, 그죠? 또 누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그 돌멩이를 지금도 현대도
포크레인으로 드는 것도 아닌데 옛날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을까? 어떻게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라는 그 하나의 질병의 전파 속도와 과정과 방법들을 보면서 경영에서 가져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여러분들도 거꾸로 살펴보세요. 이거를 가지고 만약에 우리 회사 제품을 전파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쓰게 하려면 이태원의 젊은이가 또는 이만희가 만들었던 이거 여기에 얹어가지고 한번 여러분의 제품과 서비스를 실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거꾸로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 이거를 코로나의 균을 전쟁 무기로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전쟁 무기로 사용한다면 만약에 중국에서 만들어가지고 미국에 갖다 뿌린다 그러면 스타벅스 같은 데 뿌린다든지 맥도날드 같은 데 뿌린다든지 어느 매장에 가서 묻혀 놓는다든지 화장실에 묻혀 놓는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가지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은 두세 가지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최첨단의 무기를 가지지 않고 아주 원시적인 균을 가지고도 전쟁을 할 수 있겠구나. 이게 또 빠지면 뭐예요? 베트남전에서 미국이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졌잖아요. 이거하고 거의 비슷한 게 아닌가. 미군은 첨단 무기를 가지고 막 폭격을 하는데 얘들은 그냥 대나무 빨대 가지고 물속에 빠져가지고 하기도 하고 숲속에 들어가서 총이나 화살 하나 가지고 숨었다. 결국은 어떻게 되죠? 프랑스가 베트남에서 패배를 했고 미군이 수십만 명이 베트남에서 전사를 했고 결국에는 도망갔고 결국에는 베트남이 이겼잖아요. 그래서 이 일종의 코로나균도 이게 최첨단의 무기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건 아니겠구나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코로나균이 전파될 때 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이 만약에 제품이나 서비스라 그러면은 그냥 넌지라 그러죠. 처음에 툭 쳤는데 효과 해가지고 괜찮냐라는 반응이 오고 소비자들이 다시 사용하게 되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좋다라고 설명을 안 했는데 해보니까 약간 힌트를 주고 약간 했는데 자연스럽게 맞아 끄떡끄떡하게 되고 다시 구매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코로나는 안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거 괜찮아 그거 진짜 괜찮던데 해서보니까 좋던데 그거 정말 좋아 라는 게 입소문이 나고 다 여러분의 신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으로 만들고 싶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방법은 없을까? 코로나라는 병을 가지고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는 거죠. 코로나가 확산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내 제품을 실어나는다면은 실어나는 도구는 뭐며 방법은 뭐며 효과는 어떻게 될 건가를 연구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면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 석사 과정들이나 이렇게 박사 과정 들어온 사람들은 특히 학위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연구를 하게 되잖아요. 연구를 하면은 세상에 다 앉아가지고 연구를 해야지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은 연구가 거의 되질 않아요. 머리만 골치만 아프고 그냥 지나가다가 이거 괜찮은데 저도 요즘에는 매번 핸드폰에 가서 메모지를 가지고 메모하는 데를 가지고 글자 몇 자를 쓰게 되고 심지어 운전하다가도 잠깐 멈춰놓고 메모를 하게 돼요. 왜냐면 지나가고 나면은 그때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잊어버려요. 안 떠올라요. 그래서 특히 이제 좋은 아이디어 같은 경우 화장실 같은 경우에 볼일을 보다가 생각나면은 얼른 나와서 메모를 하기도 하고 운전을 하다가도 잠깐 차를 멈춰놓고 해서 메모를 하기도 하고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도 잠깐 주인하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연구자적 입장에서는 지나가면서 잠깐 번뜩 떠오르는 아이디어 같은 경우도 메모를 해놓으시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장사가 되게 잘 되는 데다 장사가 되게 안 되는 데다 또 어떤 굉장히 좋은 뉴스도 하는 경우도 지나가지 마시고 메모를 한다든지 기억을 해놓으세요. 오늘 아침에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남양유업에 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남양유업에 관해서 남양유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유 회사죠. 이 회사가 갑질로 유명한 회사잖아요. 몇 년 전에 갑질해가지고 거기 있던 남양유업에 있는 대리점
사람이 막 밀어내기 이래가지고 억지로 팔고 막 얹어 팔고 이래가지고 그 대리점 사장이 자살하고 이래가지고 전국적인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큰 문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이 업체가 또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더라고요. 이게는 뭐냐면은 매일 유업인가 하는 그 경쟁 업체를 비난하기 위해서 마케팅 업체를 고용해가지고 계속해서 인터넷 댓글을 달게 만드는 거죠. 수백 개를 계속해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업체가 생산되는 우유가 나오는 그 지역에 물이 안 좋다, 무슨 뭐 오염이 됐다, 막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럼 매일 우유가 좀 몸에 안 좋나? 이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사람들 안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상대방 기업을 막 이게 욕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직접 하면 걸리니까 어느 마케팅 업체를 통해가지고 계속해서 올렸더라고요. 이게 최근에 발각이 된 거예요. 그 이제 매일이 검찰에 고발을 해가지고 경찰에 고발을 해가지고 경찰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매일 남양 유업으로부터 의뢰를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인터넷 글을 올린 거죠. 결국에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기업체는 원래 그 나쁜 놈이다.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기업 이미지가 나빠지는 거죠. 기업 이미지가 나빠지면 어떻게 우유를 살려다가 이쪽 기업 안 사야지 하게 되는 거잖아요. 남양유업은 실제로 회사 이름을 바꿨어요. 우유 회사 이름. 그래서 남양우유는 안 나와요. 이름을 뭐 좋은 우유인가 이상한 이름 바꿔가지고 뭐가 남양인지 기억이 안 나게 돼 있어요. 이거 왜 그래요? 얼마 전에 불매운동을 하니까 몇 년 전에 불매운동 이름을 싹 바꿔가지고 뭐 좋은 우유인가 좋은 사람들인가 해가지고 지금 바꿨어요. 근데 지금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회사의 제품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죠. 얘는 원래 남의 상대방 비방하게 되고 지네 대리점 갑질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기업의 성과가 매출에 영향을 받겠죠. 불매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이 회사는 나쁜 기업이다. 그래서 남양유업 갑질 같은 거 하게 되는 것 같은 경우는 과연 고객 이미지가 제품을 살 때 여러분들은 이미지를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옷을 산다. 고객 이미지, 이 회사의 이미지 생각하세요? 생각하기도 어떤 제품을 생각하기도 어떤 생각 안 하게 돼요. 제가 냉장고라든지 뭐 이게 가끔 전자제품을 사러 갔다가 에이 삼성 안 사야지 이러다가 맨날 삼성 아니면 LG 사게 돼요. 그래서 이게 고객 이미지와 기업에 관한 이미지와 기업의 실제로 구매와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는 기업에 관한 이미지가 기업의 성과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연구를 해보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테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라디오를 듣는다든지 강의를 듣는다든지 또 연구를 한다든지 논문을 읽다가 이거는 굉장히 재밌는 이슈다. 재밌는 뭐 변수다. 아니면 재밌는 토픽이다 하면은 그 토픽을 넘어했다가 추가적인 연구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졸업할 때는 이런 논문을 써야지 하게 돼요. 그렇지 않고 졸업할 때 돼가지고 난 논문 써야 돼. 무슨 논문 쓸까? 쥐어짜다 보면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와요. 최근에도 졸업을 임박해가지고 4, 5학기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논문을 갑자기 이제 논문 써야지 이래야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쓸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2, 3학기나 1, 2학기 때 차분하게 한두 테마씩 재밌는 토픽을 가지고 추가 연구 하다가 또 다른 어떤 재료들을 있으면 다시 연관지어가지고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논문이 완성이 되게 돼요. 이 졸업 논문은 뭘로 써야 되는데 특히 어떤 것들의 이슈를 가지고 섞어가지고 아니면 선행 연구들 이런 게 있는데 아니면 내가 중간에 좋은 얘기 들으면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조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뉴스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어떤 논문을 읽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거나 할 때 메모를 계속하고 추가적인 생각들을 하세요. 그럼 그게 연결이 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졸업 논문이 되고 토픽이 되거든요. 계약 특수 논제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특수 논제가 있을까라고 막 쥐어짜다 보면은 나올 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 오늘 이태원 같은 거라든지 뭐 몇 가지 코로나라든지 등등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또 연결되는 논문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논문을 풀어내는 방법들에 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